이어서 컨트롤 스테이트먼 2 제어문 두 번째 제어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이제 조건문에 대해서 배웠죠. 조건문에 대해서 배웠고 if문과 이제 스위치문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번에는 반복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반복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포문이고, 진짜 반복문이 여러분 진짜 중요해요. 반복문만 잘 써도 진짜 코딩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반복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언제나 도움을 요청하시면은 저는 진짜 자세하게 알려드릴 의향이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항상 말씀하시고, 일단은 기본적인 것들은 지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문의 경우 이제 우리가 형식이 있어요. 포문의 형식이 있는데, 일단은 그냥 개념적인 것부터 살펴보자면 포문이란 거는 이제 뭐 형식이 있고 중괄호 안에, 이것도 명령문이 여기 나오죠. 이 명령문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거고요. 포문의 괄호 안에는 3개의 명령을 쓸 수 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진짜 너무 중요해요. 어떻게 쓰냐? 자, 포문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쓰는데, 이거는 이제 세미콜론으로 다 나누시고요. 여기 3개 명령이 뭐가 있냐? 처음에는 초기화가 있어요. 초기화. 두 번째는 이제 조건문. 세 번째는 증간문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이제, 저는 1학년 때 외울 때 초조증 이렇게 외웠거든요. 초조증. 초기화, 증간문, 조건문, 증간문 이렇게 해가지고 맨 처음에 나오는 부분은 이제 초기화를 하는 부분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포문을 우리가 실행시키기 위해서 int i는 처음에 뭐 0 넣어주고, 조건문은 뭐 i가 10번을 반복할 거면 이제 10보다 작을 때까지, 그러니까 조건문을 만족할 때만 이 포문을 도는 겁니다. 그리고 증간문은 i가 플러스 플러스, 그러니까 i를 1씩 증가시켜요. 언제? 이 포문을 한 번 돌 때마다. 그러면은 총 10번을 실행하겠죠. 한 번 돌고 돌아와서, 그러니까 초기화는 처음 들어갈 때 이제 초기화를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조건문은 돌 때마다 봐주고, 증간문도 돌 때마다 증감을 시켜줍니다. 이 조건이랑 증간문 중에 둘 중 하나만 빠져도 이제 이 포문은 무한 루프로 돌게 되겠죠. 무한 루프라는 거는 영원히 이 포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초조증, 초기화, 조건문, 증간문이 굉장히 중요하고,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그래서 필요가 없다, 만약에 무한 루프로 돌고 싶다, 그러면은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모든 명령을 생략하면은 이제 무한 루프로 돌게 된다, 그런 얘기고, 조건에 따라서 수행해야 할 명령문이 한 개일 경우 중괄호를 안 써도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for int i는 0부터 이 명령문을 10번 돌리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if를 쓸게요. if를 쓰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썸에다가 뭐 0부터 9까지, 뭐 1부터 10까지로 하죠. 1부터 10까지의 값을 누적시키고 싶다. 썸은 0이라고 가정할게요. 귀찮으니까. 근데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죠. 그러면 1부터 10번 도니까 10까지 들어가겠죠. 마지막은 9, 그래서 10을 더해주니까 답은 뭐 55가 나오겠죠. 처음에 값이. 원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중괄호를 두지만, 이제 명령문이 한 개죠. 지금 보시면. 그럼 이런 거를 생략을 하고 그냥 써도 되고, 방금처럼 이런 식으로. 또는 이제 그냥 아까 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옆에다가 써도 돼요. 뭐 이런 식으로 딱 한 줄로 이제 깔끔하게 완성 떨어지죠. 10번 도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이거를 10번 돌리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와 가서 곱하기 10 해서 1부터 10까지 더해지게 되겠죠. 왜냐면 i는 계속 증가하니까 1씩. 뭐 그런 식의 이제 반복문을 작성할 수가 있고요. 또 뒤에서 또 자세한 이제 뭐 풀이가 그 예시가 나오니까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예시가 뒤에 있죠. 자, 이것도 중요한 게, 포문 내에서 초기값과 이제 아까 말씀드린 초조증에서 초기값, 그리고 증감문, 증감값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콤마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초기화, 조건문, 증 이렇게 있죠. 이건 세미콜론으로 사이에 이제 벽을 두고, 이 초기 값은
뭐 int i,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i랑 j를 돌린다. 두 가지를 돌릴 수가 있어요. j는 0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세미콜론. 그러니까 요게 이걸로 들어가는 거고. 조건문은 뭐 i가 10보다 작고 j도 10보다 작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증감문은 이제 i도 1씩 증가시키고 j도 1씩 증가시킨다. 그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된다. 나열할 수가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초기는 지금 콤마로 나열을 했죠. 콤마. 여기도 증감문은 콤마로 나열했어요. 근데 조건문은 지금 이제 그 연산자로 나열을 했죠. 오퍼레이터로. 이게 지금 AND 연산자죠. i가 10보다 작고 j도 10보다 작을 때만 이 조건문을, 이 for문을 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AND나 OR 연산자로 조건을 연결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뭐 조건을 콤마로 나열 시에는 가장 우측만 된다는 거, 이거는 뭐 거의 오류 코드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의도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단 포문 내에서 너무 많은 연산식을 사용할 경우 이제 분석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분석에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는 주석을 잘 적자. 주석을 잘 적어라 라는 거고요. 보통은 이제 많이 쓰는 경우가 생기기도 해요. 필요에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잘 구분할 수 있게 까먹지 않게 적으라는 거 잊지 마시고, 방금 계속 똑같은 얘기 계속 나오죠. 지금 이거 세 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포문에서는. 포문 자체도 너무 중요하지만 포문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다 한꺼번에 다 많은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초기 값도 있고 조건문도 있고 증감식도 있고. 조건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복 유무를 결정한다. 똑같은 얘기 또 하죠 지금. 그리고 증감식은 매 반복 실행 후 마지막에 연산이 이루어진다. i 뿔뿔이면 이 명령문을, 안에 들어있는 명령문을 실행하고 돌아와서 i에 1을 추가하고 조건문을 확인하고 조건문이 만족하네? 그럼 또 돌고, 그럼 명령하고 다시 돌아와서 i 추가하고 조건문을 확인하고, 계속 이런 식이에요. 이게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문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값, 조건문, 증감값 있고, 안에 있는 명령문 해서 이렇게 와서 조건을 확인하기 전에 일단 증가를 시켜야겠죠. 증가를 시키고 조건을 확인하고 다시 들어가고, 다시 와서 증감을 시키고 조건을 확인하고 다시 들어가고, 계속 이걸 반복이에요. 초기 값은 뭐다? 딱 처음 들어왔을 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자, 하시면 되고, 다음은 이제 예시죠. 뭐 이렇게 예시를 들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똑같네요. 지금 아까 전에 했던 거랑 똑같아. 이거는 이제 1부터 10까지 더하는 프로그램이죠. 몇 번 돌죠 이거 지금? 넘에다가 10을 넣었으니까 이게 지금 1부터 10까지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더하고 싶냐를 물어보고, 지금 10이라고 입력했으니까 이 i는 이제 11보다 작을 때까지 돌겠죠. 그 소리는 i는 0부터 10까지 더해질 거예요. 누적이 될 거예요. 토탈이라는 값에. 그리고 토탈, 지금 초기화 잘했죠. 이렇게 초기화 하는 거 잊지 마시고, 무조건. 그리고 넘에 앰퍼샌드 앞에 무조건 쓰는 거, 앰퍼서드 쓰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누적이 돼서 답은 아까처럼 55가 나오겠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i가 0이었고, 자, 하나씩 해보면 들어가서 토탈은 여기서 0이겠죠. 똑같이 0이고. 하나씩 써봐요. 모르겠으면. 다 돌아가서 여기서 이제 i는 증가했죠. 돌아가는 게 정확히 표시하면 1로 이렇게 돌아가서 증가하고, 증가한 게 1로 가서 이제 i가 넘은 지금 10이니까 얘는 무조건 11이에요. 지금 이 상태에선 10을 넣었다는 가정하에. 그럼 i는 1이 됐죠. 1은 11보다 작아요? 작죠. 그럼 다시 들어가. 그럼 토탈에 이제 1을 누적해.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해지겠죠. 어디까지? 10까지 더해져요. 그럼 답은 뭐다? 1부터 10까지 다 더하면 55죠. 그래서 답은 55가 나온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포문이었고, 다중 포문은 뭐냐? 포문 안에 포문이 들어가요. 포문 안에 포문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다중 포문 같은 경우에 이제 복잡해져요. 복잡해진다. 쉽게 말해서 복잡도가 올라간다. 웬만하면 이렇게 쓰는 거를 지양해야 되고요. 지양해야 함. 웬만하면 무조건 반복문은 다중포문을 안 쓰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중 포문을 이제 사중 포문을 썼다. 4개를 연속해서 썼다. 포문 안에 포문 있고 포문 안에 또 포문 있고 포문 안에 또 포문 있다. 이런 경우보다 포문 안에 포문 있고 포문 안에 포문만 있는 경우가 훨씬 나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은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코드를 짰는데 더 좋은 코드를 짜고 싶다면. 그래서 다중 포문이라는 개념 자체는 포문 안에 포문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9구단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1부터 9단까지를 뽑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안에서 9번을 돌리고 밖에서 9번을 돌려야겠죠. 왜냐면 1단은 1 곱하기 1, 1 곱하기 2 해가지고 1 곱하기 나중에 1 곱하기 9까지 하고, 그 다음에 2단은 2 곱하기 1 이렇게 써야겠네요. 2 곱하기 1 이렇게 해가지고 2 곱하기 9. 그러니까 9 곱하기 9의 이제 명령이 필요한 거예요. 이 경우에는. 그쵸? 그렇기 때문에 81번에 명령문을 수행해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포문을 써주고 여기서 9번, 여기서 9번 쓰면은 이제 깔끔하게 9구단이 나오겠죠. 그런 다중포문의 대표적인 예시죠. 9구단. 그렇게 할 수가 있다. 뒤에 아마 예시가 있을 거예요. 문제로도 있거나 그걸 거기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코드일까요? 2단부터 10단까지네요. 2단부터 이제 9단까지 2 곱하기 1, 2 곱하기 9 그걸 출력하는 9구단이죠. 바로 나오죠. 뭐 출력은 이제 뭐 처음에는 2부터 시작해서 헐 2니까 이게 1로 들어가고 이게 1로 들어가니까 2 곱하기 1은 헐 곱하기 2스 그러니까 2 이런 식으로 해서 출력이 되고 18 이렇게 출력이 되고, 그 다음 줄은 이걸 탈출해서 10까지니까 10까지 이제 10이 돼서 이스가 마지막에는 9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 10이니까 여기 10보다 작아야 되니까 탈출을 하죠. 이 포문을. 그래서 한 줄 띄게 되고 일로 와서 컬을 증가시키면 3이죠. 3 곱하기 1부터 쭉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출력이 될 거다 라는 겁니다. 뭐 대표적인 예시죠. 9구단 다중포문. 그 다음에 이제 와일문이 나오는데요. 와일문도 간단해요. 뭐 포문보다는 좀 쉽다고 할 수 있어요. 와일문은 이제 조건문만 있어요. 그 다음에 증간문을 안에서 써주지 않으면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는 증간문 쓰지 않으면 이 안에 있는 게 무한 루프를 돌겠죠. 그래서 조건이 특수한 경우에는 이제 증간문을 말고 다른 이제 조건을 어떻게 계속 조건이 바뀌는 이제 명령문을 써야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고, 와일문도 계속 반복이에요. 조건을 만족하면 계속 돌아서 명령 끝까지 수행하고 다시 나와서 조건을 다시 확인하고 돌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헬로 월드를 5번 출력한 거예요. 0이 들어갔고 넘풀풀 증간문 써줬죠. 그래서 들어가서 넘이 1이 됐죠. 근데 5가 1보다 크기 때문에 만족을 해서 다시 들어가서 넘이 이번엔 1로 바뀌었기 때문에 1 출력. 그 다음에 다시 넘이 증가. 5가 2보다 커요. 아직 3이죠. 또 출력. 3이 크죠. 3이 5보다 작죠. 그 다음에 4가 5보다 작죠. 출력. 그 다음에 5가 돼서 넘이 이번에 5가 됐어요. 5가 5보다 작아요? 틀리죠. 그러면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턴 제로하고 프로그램이 끝나서 이런 예시고, 두 와일문은 반드시 한 번 두 했을 때 두 안에 있는 명령문이 실행이 되고 그 다음 조건을 봅니다. 이거는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예시를 보는 게 빠를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는 정수로 입력받은 거죠. 정수 입력을 몇 번 받냐, 이제 그게 문제인데, 토탈에 정수 입력 받아서 처음엔 1을 입력했어요. 1을 입력했는데 그 1이 토탈에 더해져서 토탈 1이 됐죠.
토탈이 1이 됐어. 근데 넘이 0이 아닐 경우에는 계속 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언제 봤어요? 이거를 한번 돌고 이 명령문 3개를 한번 돌고 나서 그 다음 조건을 확인한 거죠. 그래서 무조건, 왜냐면 처음에 입력을 받아야, 넘이라는 거에 입력을 받아야 이 넘이라는 걸 조건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무조건 한번 실행한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1을 처음에 입력해서 토탈은 1이 들어가고 1이 더해지고, 플러스 문으로 쓸게요.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2를 입력해서 2 더해지고, 아직 넘은 계속 0이 아니죠. 그래서 계속 도는 거예요. 3 언제까지? 0이 입력될 때까지. 4, 5 마지막에 0을 입력했죠. 사용자가 정했죠, 끝나는 지점을. 그래서 0인 경우엔 탈출. 그러면 지금까지 더한 거 답은 뭐죠? 15가 되죠. 그래서 토탈은 15가 출력이 된다. 이런 예시였습니다. 지금까지 컨트롤 스테이트먼트 2 제어문 두 번째 강의였습니다.